투자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저축을 해라. 돈을 모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해가지고 종잣돈, 투자금을 만드는 게 결국에 이 투자의 시작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전 영상, 거의 초기 영상은 3천만 원을 모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연봉도 많이 오르고 뭐 최저 시급도 거의 뭐 2배 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3천만 원은 사실 좀 빨리 모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5천 얘기도 하다가 이제 5천도 사실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연봉이 좀 있는 분들은 꽤나 빠르게 모을 수도 있어가지고 한 1억 정도를 모아야지 어느 정도 좀 도전하는 느낌의 금액대가 아닌가 싶은 게 또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1억을 모으세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1억을 모은 다음에 10억이 되는 건 쉽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에 되게 동의를 하는 바거든요. 자, 1억 모으기가 되게 힘들지 1억을 모으고 나면은 이게 돈이 불어나가지고 10억이 되는 거는 쉽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게 어떻게 사실이야. 그리고 1억이 어떻게 10억이 그렇게 쉽게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반감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게 되는 것인가. 세상에는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다 돈 좋아하지. 돈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은 좋다고 생각하지 누가 돈을 거부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거의 90%는 돈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제가 돈을 싫어한다고요? 라고 하면은 나 아닌데 나 돈 좋아하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돈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돈을 받기도 전에 써버리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든 뭐든 어떻게든 할부든 뭐든 해가지고 우리는 돈이 있는 게 싫어.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게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써버릴 생각밖에 없어요. 돈을 빨리 내가 버리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월급은 스쳐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처럼 내 통장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봐. 어떻게든 써버려야 돼. 왜냐하면 돈을 그냥 너무 싫어하니까. 이런 사람이 저는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제가 조금 뭐 개념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는 돈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 돈을 가지고 소비하는 거를 좋아하죠. 뭐 어디다가 막 갖다가 뭐 쓰기도 하고 뭐 물건을 사기도 하고 뭐 경험을 한다고 하면서 뭐 배운다고 한다고 하면서 돈을 막 써버리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나한테 있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싫어한다? 곧 소비를 좋아한다. 이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라는 거를 본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난 소비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가 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돈이라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나를 싫어해. 내가 돈인데 내가 이 부익남한테 갈라 그러면 얘가 바로 나를 버려. 다른 데로 막 갖다 버려요. 그리고 물건으로 바꿔와. 그러면은 나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를 싫어하는 사장이 있다면 그 사람 곁에 남고 싶나요? 안 남고 싶겠죠. 떠나고 싶겠죠. 돈을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 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한마디로 나를 소중히 생각해 주는 사람 곁에 있는 거를 좋아하듯이 이 돈이라는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을 계속 아끼고 옆에 두려고 하는 사람 곁에 돈이 계속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신중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쓸 때 이걸 정말 쓰는 게 맞을까?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한 게 맞을까? 조금 불편하면 어때? 뭐 나중에 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소비를 신중히 하는 사람이 1번이고 아니야 소비가 좋아 나는 좀 멋지게 살아야지 즐겁게 삽시다 하면서 돈이 들어오는 족족 돈을 써버려 과분한 소비를 하는 사람 이 둘이 있다면 이 돈이라는 나는 어디를 더 좋아합니까? 라고 생각해보면 어디를 더 붙어있고 싶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1번에 붙어있고 싶겠죠. 제가 책도 썼지만 이 책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돈은 그 사람의 그릇만큼 벌린다. 근데 뭐 이게 저의 어떤 뭐 오래된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 뭐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돈그릇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돈이라는 거는 그릇이 있어가지고 잠깐 돈이 더 벌릴 수는 있지만 사실 금방 넘쳐 흐른다. 그러니까 뭐 로또가 되든 뭐 운 좋게 뭔가 돈을 벌든 내 그릇 이상의 돈이 과분하게 들어오면은 잠깐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는 있지만 곧 다 흘러 넘쳐가지고 딱 돈 그릇만큼만 남는다는 게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1억만 모아라. 그러면은 10억 되는 거는 쉽다라는 걸 저는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미를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 되려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돈그릇이 커져야지만 사실 이 돈이 10억이 되는 게 쉬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돈그릇을 키운다는 개념이 저는 저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축이라는 거를 하면서 이 그릇을 키워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1억을 모으세요. 10억이 쉽습니다라고 할 때 이 1억을 얼마나 단기간에 모아야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1억을 10년 만에 모으는 사람하고 1억을 3년 만에 모으는 사람하고 1억을 뭐 2년 만에 모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기간이 짧을수록 사실 난이도는 훨씬 어려워지는 건데 이 10년 만에 1억을 모은다 그러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모으는 거잖아요.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모은다? 그럼 저는 돈그릇은 거의 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거는 뭐 열심히 모은 개념도 아닌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억이라는 거를 최대한 빨리 모아야 된다. 어떻게든. 근데 그 최대한의 기준이 제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소득을 어떻게든 높여야 되고 지출은 어떻게든 낮춰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단 기간에 모은다. 그러니까 나는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게 아니라 100m 달리기 선수라고 생각하고 폭발적으로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지 고통스럽죠. 100m를 전력 질주하면 엄청나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야 이 그릇이 깨지고 나서 더 큰 그릇으로 바뀐다. 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 1억을 10억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벌써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10배로 어떻게 만드냐? 돈이 어떻게 10배가 되는 게 쉽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쉽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개념은 이겁니다. 이 쉬운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1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단기간에 1억을 모으는 사람은 1억 2천, 1억 4천, 1억 5천, 1억 8천도 빠르게 모으겠죠. 왜 그러냐? 이게 1억 자체가 10억이 되는 게 아니라 매년 저축으로 추가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금 자체도 늘어나니까 10억을 모으는 게 1억을 모을 때보다 더 쉬워지는 거죠. 돈은 그냥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닙니다. 1억이 1억 2천이 됐다가 막 1억 5천으로 됐다가 2억이 됐다가 2억 6천이 됐다가 그 다음에 막 4억이 되고 그 다음에 막 8억이 된 다음에 10억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저는 1년에 저축 2, 3천밖에 안 하는데요. 근데 돈은 막 5천, 1억씩 늘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이 저축액이 쌓이는 만큼 투자 성과도 같이 쌓이다 보니까 돈이 아예 없을 때는 투자 자체를 못하니까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는데 돈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저축하는 거 이상으로 돈이 불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저는 이 1억 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이라는 직원을 드디어 뽑은 것이다. 1억을 내가 모았다라는 거는 이 직원을 일을 시킬 수가 있다. 자,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 맞벌이를 한다 그러면 우리 부부가 돈을 열심히 모았겠죠. 그렇지만 이 직원은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1억 정도 되면 뭐 아주 투자 실력이 좀 괜찮거나 조금 강한 마인드가 있다면 뭐 한 5천 정도만 돼도 이제 직원으로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직원도 같이 돈을 벌어. 그러니까 우리는 맞벌이가 아니라 3명이서 돈을 버는 거죠. 3명이서.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더 빨리 모으고 더 빨리 불리겠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3천만 원을 벌려고 하는데 3천만 원을 일을 시켜서 투자로 돈을 벌 때 1억을 시키면 30%의 수익률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뭔가 너무 높아 보이죠? 근데 2억을 가지고 일을 시키면 15% 수익률만 나면은 3천만 원을 벌어요. 근데 내가 3억의 돈을 가지고 일을 시키면 10%만 벌어도 3천을 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 돈이라는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도 훨씬 더 현실성 있게 되고 훨씬 더 안정감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 무리한 수익률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내 직원이 1명일 때랑 직원이 4명, 5명, 20명일 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달라지고 할 수 있는 일의 난이도도 분업을 하면서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 이 소비를 하면은 어때요? 소비를 하면 이제 웬만한 소비에 좀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5만 원짜리 외식을 할 때도 엄청 맛있었는데 이걸 맨날 먹다 보면 이제 한 10만 원짜리 먹어야 맛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소비는 사실 끝이 없고 소비를 하면 할수록 소비력이 커집니다. 이거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웬만한 소비가 점점 무뎌지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저축도 같지 않을까요? 저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축력이 커지겠죠. 그러면 웬만한 저축은 이제 무뎌지는 거죠. 처음에는 저축을 막 절반 하는 거, 50% 저축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걸 하다 보면은 저축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50% 정도? 이건 그냥 이제 쉬워졌어. 그럼 60% 해볼까? 60% 했어. 그러면 이거 해볼만 한데 하면서 조금씩 쉬워지는 게 이 저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하면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2개가 있는데 이겁니다. 첫 번째, 적게 벌어가지고 못 모은다. 저는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모으는 거를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 투자한다고 무조건 버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돈을 못 번다. 그럼 돈을 못 벌면 사실 돈이라는 게 적다는 거죠. 그럼 내가 통장에 들어오는, 내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적다면 그 적은 거를
더 소중히 아끼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내가 돈이 많다면, 돈이 많으면 조금 뭐 여유 있게 쓸 수도 있고 좀 덜 소중히 할 수도 있죠. 내가 근데 돈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어. 냉장고에 지금 먹을 게 막 예를 들어 무슨 뭐 라면 딱 3개밖에 없어. 근데 이걸로 일주일을 버텨야 돼. 그러면 라면을 쪼개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끼고 아껴서 소중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소중히 아껴줘야 될 게 이 돈이라는 건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돈을 적게 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쓰고 살자. 댓글에 많이 달리는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차피 커피값 아끼고 차값 아껴봐야 집 못 삽니다. 집 못 사니까 그냥 대충 쓰고 삽시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내가 돈을 덜 소중히 생각하고 돈을 대충 대하니까 들어올 돈, 남아있을 돈들도 떠나기 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자한다고 항상 버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는 맞는 말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투자한다고 항상 버는 것도 아닌데 그냥 돈을 쓰는 것도 괜찮고 내 인생을 즐기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듯이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한 1억 정도 모이면 돈이 직원처럼 일을 해주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직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 제가 이제 뭐 면접 보는 사장이고 여러분들이 뭐 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구하러 온 면접자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누구 씨, 영식 씨 월급을 안 받고 연봉 안 줄 테니까 그냥 일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제가 연봉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주 5일 근무로 8시간씩 나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일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마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겁니다. 왜? 이런 악덕 사장이 어딨냐? 말도 안 된다. 노동부에 신고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겠죠? 근데 이 돈이라는 거를 직원으로 생각해보라. 그러면 이 돈도 직원인데 왜 이 돈이라는 직원한테 자원봉사를 바라냐?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한테 자원봉사를 바라는 거지?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듣자마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는 생각을 드실 수도 있는데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투자가 항상 성공하면 누가 부자가 못 되겠습니까? 다 성공하는데 부자 되겠죠. 그러면 투자로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투자로 잃는 것을 이 직원, 돈이라는 직원을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연봉이다, 상여금이다, 아니면 뭐 복리 후생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니 내 직원을 쓰는데 어떻게 돈을 안 주고 직원을 부립니까? 저도 예전에 신입사원을 해봤지만 신입사원을 뽑으면 회사는 무조건 손해예요.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받는 돈은 많이 받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벌어오는 돈보다 주는 월급이 더 많아가지고 신입사원은 몇 년간 비용으로 취급을 받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신입사원 안 뽑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언젠가는 신입사원도 키워가지고 자기 받는 돈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키워나가려고 신입사원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신입사원을 뽑자마자 너는 왜 월급을 받았는데 매출을 못 올려? 라고 하면서 다 잘라버려. 그러면 이 회사는 망할 것이다. 이 직원이라는 거는 결국에 나한테 비용을 월급을 받아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한테 돈을 더 벌어오면서 못 벌어오는 사람은 잘나야겠지만 계속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는 사람들은 계속 아끼고 데려가면서 더 키워주는 게 바로 직원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돈이라는 직원한테는 야 너는 자원봉사를 해. 나한테 절대 손해를 주지 마. 그리고 너는 돈만 많이 벌어와라 라고 말을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 돈이라는 직원이 절대 손해를 안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꼴을 못 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 직원한테 그냥 옆에 있어. 대신에 나는 너한테 돈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괜히 사고치지 마. 그냥 옆에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직원한테 일을 하나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직원이 출근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 8시간 동안. 그러면 이 신입사원이 10년 동안 앉아 있으면 갑자기 뭐 과장, 부장, 차장님 급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 직원이 당장은 비용으로 보이더라도 일을 시켜가면서 손해를 각오하고 투자를 하면서 이 돈이라는 직원의 실력을 쌓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장이라는 내가 사장이겠죠. 결국에 이 돈이라는 직원을 고용한 사장. 이 사장 문제인 거예요. 모든 거는 다 이 사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 사장의 생각이 지금 잘못돼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라는 직원을 쓰지도 못하고
이 돈이라는 직원이 나한테 돈을 벌어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절대 손해를 안 볼 거야. 나는 투자를 하면서 100원도 잃기 싫습니다. 저는 절대 돈을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저점에 들어가가지고 최고점에 나올 겁니다. 항상 우리 직원은 그래야만 합니다.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장이 있다면 그 사장이 리스크다. 이런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가 잘 될까요? 야, 너는 돈 안 줄 테니까 매출만 올려와라. 절대 나는 손해를 안 볼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게 이상한 사장이겠죠. 가게로 돈 버는 법은 간단합니다. 이 매출은 올리고 비용은 줄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투자의 세계에서는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출은 높여야 돼. 돈은 무조건 벌어야 되는데 비용은 제로야. 손해는 절대 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운영하면 가게 망합니다. 안 잃고 많이 번다가 아니죠. 적게 잃고 더 번다가 사실은 이 투자라는 돈을 직원으로 쓰는 올바른 마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에서는 안 지켜집니다. 손해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일도 안 시키고 일을 하면 무조건 돈만 벌어라고 하는 게 악덕 사장들의 마인드죠. 우리 직원이 일을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사장이 문제인 거죠 대부분. 직원의 문제면은 직원을 뭐 바꾸든지 직원을 뭐 없애고 본인이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직원이 일을 못한다는 거는 사장이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할 때 남 탓을 하기보다는 본인 탓을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인 거죠. 자, 1억을 모으면 10억을 만들기가 쉽다. 저는 여기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이 돈을 모으는 거 맞죠. 그렇지만 이 돈은 1번 직원이고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또 1억을 모으고 또 1억을 모으고 계속 돈을 모아가지고 직원을 계속 늘려가라. 돈이라는 직원을 계속 채용하고 가르쳐야지만 이 1억이 10억 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만 모아라. 10억 되는 거 쉽다. 이거에 아주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부터 동의가 된다면 앞으로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스스로 고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